자, 그러면 이제 A, B, C, D가 결정이 됐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A가 뭐냐면 A가 제일 작은 애지.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니까 A가 리을인가? 리을. 그 다음에 그 B가 마그네슘이니까 디귿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애는 니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산소니까 기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온화이즈는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얘 맞죠? 그 다음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리을하고 디귿 중에는 뭐가 커야 된다고? 이족이 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디귿이 커야 되겠죠. 이거 틀렸고요. 자, 제2 이온 에너지입니다. 제2는 기억력에서 어떻게 되지? 제2에서는 16에서 17쪽 갈 때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6쪽이 커야 돼. 그러니까 기억이 커야죠. 제2는. 제2 이온 에너지를 또 물어봤어요. 제2는 마그네슘이 제일 작아, 이족이라서.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큰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커야 되니까 리을이 더 커요. 그래서 A는 기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리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이온 에너지인데 요즘에는 제1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이것도 뭐 근래 문제지만 제1보다는 제2를 좀 많이 내요. 알았죠? 자, 요번에는 원자 번호 XYH 이렇게 돼 있어요. 순차적인 이온 에너지인데 이주기 원소라 그랬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기성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연속인 이주기 원자이다 이거. 원자 번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X부터 찾을게. X. X는 2하고 3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몇 족이야? 2족, 2족. X가 2족이에요. X가 2족이라는 얘기는 2주기에서 X가 베릴륨이라는 뜻이겠지. 뭐. 이 베릴륨보다 작은 거니까 W는 리튬, 붕, 탄소. 그래서 W, X가 이제 각각 이런 원소라면 X의 원자과 전자는 2이다. 그렇지. 2족이니까 2가 될 것이고요. 제2를 물어봤네, 또. 그럼 이제 붕소하고 베릴륨이니까 뭐가 더 커야 돼? 2족이 더 커야죠. 틀렸네. 그 다음에 Y, 제2. 제2. 붕소하고 탄소네요. 이렇게 되죠. 자, 붕소하고 탄소는 13, 14로 갈 때 작아지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맞아. 제2에서는. 자, 그 다음엔 요 에너지가 있는데 요 에너지 이제 가장 큰 거는 무조건 몇 쪽? 1쪽, 1쪽. 1쪽이 가장 큽니다. 그럼 이 중에서 W가 1쪽이니까 가장 크다가 맞는 얘기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자. 자, 수능 1점짜리 중에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없어요? 풀어는 당연히 풀어왔죠. 그죠? 자, 2점짜리. 괜찮아? 3점짜리는 좀 있어요? 삼점짜리에서 3번. 또 다른 친구들 2점에서 몇 번이요? 7번이요. 또 다른 친구 한 번에 얘기하죠. 3점짜리에서 또 뭐 있을까? 그럼 이거 두 문제만 풀까? 괜찮겠어? 오케이.
자, 3번입니다. 이거 7번입니다. 2점짜리에서 7번이에요. 자, 다음은 A, B, C, D 4개예요. 4개. 4개인데 이 4개가 질소, 산소, 12번이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엔 이온들은 뭐 당연히 등전자 이온이 되겠죠. 자,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원자 반지름이 큰 게 뭐냐면은 마그네슘. A가 마그네슘이에요. 자, 이온 반지름 제일 작은 거는 알루미늄이 제일 작아요. Al3 플러스가. B는 알루미늄. CD만 구하면 되겠네. CD. 자, 제2이온 에너지는 제2이온 에너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은 제2이온 에너지도 금속이니까 작은 애들이고 질소하고 산소 중에 결정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에서는 제1에서는 15에서 16쪽 갈 때 작아지지만 얘는 15, 16에서는 16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D가 얼마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산소가 돼야 되고 C는 질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걸 물어봤는데 가장 큰 건 N3-. C다. 예, 맞는 얘기예요. 자, 제2이온 에너지 물어봤는데 A가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B는 알루미늄이라는데 제2에서 제일 작은 애가 2족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죠? 2족, 2족. 2족이니까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야 돼. 틀렸어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액자는 D하고 C.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큰 애가 큰 거기 때문에 D가 산소죠. D가 산소, C는 질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더 커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해봅시다. 3번은 또 어떤 거냐?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W, X, Y, G의 홀전자와 제일 이온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W, X, Y, G는 이미 연속이에요. 원자 번호 수는 아니라 그랬고. 자, 먼저 홀전자. 리베 자, 설명하자면은 0자리가 있어요. 0자리는 뭐 네온이나 아니면은 베릴륨 중에 하나겠죠. W는. 그지? 그다음에 네온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1자리가 리튬. 뭐 리튬도 있고 붕소도 있고 플로린도 있네. 근데 제일 이온의 상대값이 작은 애니까 플로린 얘기할 수는 없고. 알겠죠? 얘는 이제 가능한 게 뭐 붕소나 아니면은 붕소나 리튬 둘 중에 하나겠죠. 붕소나 리튬.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자, 2자리에 2자리. 2자리가 있는데 2자리는 뭐냐면은 산소나 탄소, 탄소나 산소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아는 값들은 x하고 y가 알고 있기 때문에 x, y를 결정하고 가야 되겠죠. g가 있을 거예요, g. g는
얘 모르잖아. 홀전자수. 1.5 제일 이온 에너지가. 자, X를 먼저 확인할까요? X가 붕소래요. 예를 들면 붕소다. 붕소면은 Y가 탄소나 산소. 연소인 거구나. 그렇죠? 연소인 게 힌트죠. 그렇다면 0, 1, 2를 끼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만약에 W가 네온이다? 네온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4개가. 그치? 4개가 이렇게 가는데 1, 2. 1, 2에서 안 돼요. 왜냐면 플로린이잖아. 그치? 그럼 0짜리는 네온이 못 되니까 이제 베릴륨 봐야죠. 베릴륨. 네온이 안 되니까 베릴륨 가야죠. 자, 베릴륨을 놓고 이렇게도 연속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연속일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이라 그러면 맞나? 동수 하나, 2개. 근데 그렇게 되면 질소가 G가 될 텐데 안 되고 이렇게 볼까? 자, 이게 이제 0짜리가 베릴륨이라 본다면 베릴륨은 10, 12, 12, 12, 1.5. 얘는 되네. 알겠죠? 그러면은 0, 1, 2 예, 이렇게가 돼요. 가능하죠.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얘를 베릴륨으로 놓는다면 여기가 1자리가 뭐냐면 리튬이 되면 될 것이고요. 2자리는 탄소 되면 돼요. 자, G는 그럼 뭐가 되냐? 베릴륨, 리튬, 붕소네, 붕소. G가 붕소. 그럼 붕소 되면 맞나? 예, 그러면은 얘가 붕소니까 홀전자 1로 놓으면 되겠다. 1.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는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 이렇게 나와야죠. 뭐 어렵지 않네. W를 베릴륨으로 놓으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 A는 1이다. A는 1이다 맞고요. 그다음 니은 B 있어요. 자, B는 1.5랑 비교했죠. 그러니까 1.5니까 붕소랑 비교했는데 이족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족이 14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이거 더 크다. 틀렸고요. 제2 이온 에너지를 Y면 탄소. 그다음에 W가 있어요. W는 베릴륨이다. 베릴륨. 그러면 얘는 탄소하고 베릴륨을 2개 비교했는데 J에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이족이죠? 이족이니까 당연히 W가 작아야 됩니다. 이거 맞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만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조건을 잘 보고 만족하는 애들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여러분이 문제 푸셔야 돼요. 이게 어렵게 문제 내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내신 따는데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1학년 지나고 2학년 가서 화학을 좀 더 잘하고 싶으면 2, 3단원을 잘해야 돼. 희한하지? 나는 2, 3단원 굉장히 중요시 여겨. 왜 중요시 여기냐면 고3들을 많이 봤어. 2, 3단에서 틀리는 고3들. 그리고 특히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과학학원이 너무 장사수기야. 왜? 뒤지게 킬러 단어만 해. 아니, 뭐 세상에 킬러만 3점이냐? 얘네들도 3점인데. 알았어? 나는 그건 좋은 것 같진 않아. 뒤지게 킬러 단어를 하면 애들은 끌어모을 수 있지. 하지만 걔네들 고3 가면 바보 돼.
진짜 바보 된다니까. 그럼 마지막에 수능 가서 걔들이 맞출 수 있냐고 장담한다면 나는 이 단원에서 어렵게 나오면 맞출 수 없다고 봐. 그러니까 모든 단원이 중요한 단원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할 때 킬러 문제만 급급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사 가서 망친다. 이 단원도 이렇게 자꾸 보면서 아 이런 자료도 나왔네.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질문 없으면 마무리 짓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오늘은 그 이제 2단원을 O2를 통해서 마무리 진 거고 이론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는 중간고사 위주로 해서 내신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문제죠. 뭘 학교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론이 이론은 좀 공통적인 게 그 생명물질이거든. 지금 보면은 대동고도 그렇고 대동고도 생명구성물질, 제1고도 구성물질. 그다음에는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공통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의 주기율 있잖아. 주기율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줘도 되지. 왜냐하면 원에 나오는 주기율이 훨씬 더 자세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푸는 이런 문제하고 또 문제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풀어는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예, 생명 구성 물질에 관한 얘기 공통적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신소지가 나오는 학교 있고 안 나오는 학교 있고 그러지? 맞지? 자, 여기는 이제 생물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 생물은 유전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그냥 외우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생명체 구성 물질. 그 전에 이제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부터 하죠, 원소. 자, 뭐가 제일 많아요, 생명체에서? 자, 일단 생명체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면 돼.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 물과 탄소화물. 물이 제일 많죠. 그지? 그러면 당연히 원소는 뭐가 제일 많아야 돼? 산소가 제일 많아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수소 아니야. 왜냐하면 수소는 저기 원자량이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분비는 전부 다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을 따져가기 때문에 두 번째가 탄소예요.
알겠지? 탄소가 되고 그다음엔 탄소화합물이잖아. 여기 보면 물과 무기염류 빼놓으면 싹 다 탄소화합물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탄소야. 두 번째 많은 게.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수소입니다. 알았지? 1, 2, 3등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구성 원소들은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크게 이제 이와 같은 애들을 무기물이라고 그러죠. 얘들은 무기물. 물도 무기물이야. 무기물과 그다음엔 얘들은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유기물은 탄소화. 자, 그래서 생명체는 무기물과 유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 자, 가장 많이 있다 그랬죠? 그제? 뭐 기능은 일단 사실은 기능에서 첫 번째는 용매로서의 역할이 가장 커요. 이 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잘 녹이는 물질이야. 이것저것 잘 녹이기 때문에 용매로서의 역할이 이제 먼저인 거고 그 다음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비열이라든가 이런 거 비열이 크다.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항원 동물한테 국한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어떤 생명체들한테는 용물에서 역할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물이 이제 1등이에요. 1등.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애들이 이제 무기물이죠. 없으면 또 안 되는 애들이 소량이지만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그 무기물인데 일단 뭐 1족하고 그 다음에 2족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칼륨이나 나트륨, 뭐 칼슘. 특히 칼륨과 칼슘은 어디에 쓰이냐면 뭐 NA 칼륨 펌프, 뭐 NA 펌프, 신경 같은 데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생리장에 작용하는 게 칼륨하고 나트륨이고 칼슘하고 인 같은 경우는 뭐 뼈를 구성할 때 뭐 많이 쓰이는 애들이니까 이런 무기 염류들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자, 탄수화물은요. 자, 에너지원이 있잖아. 에너지원이 뭐니?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지 뭐. 그렇지 않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에너지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유전물질.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유전물질. 그게 이제 핵산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탄수화물부터. 가장 많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에너지원이죠. 아주 흔한 에너지원. 알겠지? 그래서 뭐 포도당. 우리는 이제 사실은 녹말을 먹죠. 녹말을 먹고 이 녹말들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말. 뭐 셀룰로스 같은 게 식물에 많이 있는 애들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식물을 소화하는 효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소냐?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식물은 소화를 못 해요. 식물을 원래 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죠? 어느 기관이야? 맹장. 맹장인데 맹장이 퇴화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지. 근데 이제 뭐 할 때 좋대요, 식물은?
장 청소할 때 좋아서 우리가 그 풀떼기를 많이 먹죠. 맞지? 장 청소가 좋아서 많이 먹어요. 풀떼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똥도 잘 싸고 그래. 근데 잘 안 먹지 니들. 역시 반찬은 고기죠. 고기만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포도당, 녹말, 셀룰로스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 에너지는 뭐죠? 지방. 알겠지?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을 쓰는데 먼저 쓰는 건 뭐야? 첫 번째 쓰는 게 탄수화물을 씁니다. 알았죠? 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먼저 에너지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써요.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제대로 해야지 이제 살이 빠지죠. 뭐냐면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자, 유산소 운동은 지지를 태워야 돼. 맞지?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돼.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돼. 근력을 먼저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몸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데우려면 유산소 편한데 잠깐만 하면 돼. 5분에 10분.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뭐가 타겠어? 이 지지를 타는 거야. 맨 처음에 우리는 탄수화물을 먼저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지지를 쓰게 돼 있죠. 됐죠? 근데 지지는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인지질 이중충이라 그러죠. 세포에서. 이 단원에서는 세포에 관한 얘기는 안 배우죠. 뒤에 단원에서 배워. 알았지? 하지만 지질은 어디에 쓰이냐면 이와 같은 인지질 이중충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뭐예요? 호르몬이죠. 호르몬. 알겠지? 그 다음에는 중성지방, 피하 지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는 호르몬.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게 정상이야. 왜 그럼 지방이 있는 게 정상일까? 가장 효율적이지. 왜? 1g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4kcal가 아닌 9kcal니까 무려 2배 가까이 돼. 탄수화물보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축적하는 건 정상인 거지. 그치? 너 왜 지방을 이렇게 미워하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단백질. 에너지원을 쓰이긴 해요. 얘도. 근데 단백질은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야. 다른 물질보다는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가 있어야지만 합성이 되지. 그럼 질소를 우리가 숨을 쉴 때 질소를 호흡을 하죠. 그치? 그럼 이제 호흡한 질소가 이제 몸으로 싹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알았지? 그러니까 질소는 호흡을 통해서 얻는 거 아니야. 자,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얻어요. 근데 질소는 호흡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지만 됩니다. 알았어? 반드시 먹어야지만 돼. 자, 그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 질소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근육에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효소라든가 이런데 항체의 주성분을 이루는 게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뭐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콜라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단백질이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하는 걸 핵산이라고 해요. 핵산. 그치? 핵산이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핵산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져서 핵산인 거예요. 그 애시드. 애시드가 산이잖아. 그지? 여기서 DNA의 A는 전부 다 애시드의 약자가 되는 거지. N은 뭐야? 누클레어 애시드. 그러면 핵이란 뜻이에요. D냐
D냐 R이냐 이 뜻이거든. 그래서 뭐 이게 D는 디옥시 알겠지? 디옥시 그다음에 그 디옥시가 들어가서 D가 없다는 뜻이야. 산소가 하나 없다는 뜻으로 DNA를 쓰는 거고 얘는 이제 리보스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산소가 있는 거지. 산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는 DNA와 RNA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핵산은 말 그대로 세포의 핵에 있는 거야. 알겠죠? 이 세포에 세포 핵이 있죠. 핵. 알겠지? 자, 그래서 이 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핵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DNA에 있죠?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그래서 세포에서 만드는 건 뭐를 만들어요? 단백질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인 거죠. 알았지? 그러니까 세포 하는 역할 자체가 뭐야?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알겠어?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는 생명에 필요한 애들이니까 어떤 애들을 주로 배우는 거냐면 뭐 이런 애들 주로 배워요. 알았죠? 그 첫 번째 이제 단백질. 자,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고분자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고분자라 하는 애들이 어떤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애들을 고분자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고분자는 저분자가 있고요. 이 저분자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고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저분자,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단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재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탄소 사슬이에요. 자,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은 바로 뭐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머지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요 덩어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카복실기라 그래요. 카복실기. 그래서 얘가 이제 산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원자 단위라 보면 될 것이고, 여기 얘네들. 자,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은 아미노기. 그래서 아미노기는 이제 염기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원자 덩어리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은 흔히 이제 어떤 화학적으로는 생화학적으로는 양쪽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바로 단위체가 되고 이러한 단위체들이 만나서 뭘 만드냐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맹물에 들어가면 중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양적성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 맹물과 산성과 염기성의 각각 형태가 달라. 그러니까 산하고도 반응할 수 있고 염기하고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성이다. 알았지? 그럼 맹물에는 중성이잖아. 당연히 중성이지. 맹물에는 중성으로 작용, 중성 그대로 있는 거야. 뭐 좀 궁금한데 알려줄게. 자, 봐. 이제 아미노산이 있으면은 아미노산이 자, 실제로 아미노산은 물에서 이렇게 존재해. 자, 우리 아까 전에 아미노산 여기 수소가 붙었지. 이 수소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쪽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띄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성형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중성형. 이게 중성이야. 한마디로 맹물에선 그대로 중성을 띄어. 액성을 어떤 산이나 연기로 작용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놈이 산 또는 연기를 작용할 수 있게 돼. 어디에서? 산선의 연기성 영역에서. 알겠지? 그러면 얘가 산성 영역에 들어갔다. 그럼 뭐가 많냐면 산성 용액에서는 H가 많잖아. 그치? H가 많으니까 그 H가 어디에 달라붙냐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수소 빠졌고. 음. 자, 이게 산성형이야. 뭐가 달라진 줄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뭐로 쓰였을까? 염기로 쓰인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 산성 용액에 들어가서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산성형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산성 용액에서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염기성형도 있겠다, 그죠? 염기성형. 자, 염기성형은 자, 다른 말로는 염기성 용액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지. 알았어? 그 염기성 용액에는 이런 애들이 떨어져 나와요. 얘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존재해요. 알았어? 자, 그래서 염기성형에서는 이렇게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고 보시면 되고 산성형에서는 플러스 전기를 띄고 중성에서는 전기를 안 띄어. 왜냐면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때는 자, 뭐로 작용해? 염기로 작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산으로 작용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한 가지 물질이 염기와 산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얘를 양쪽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는 물질이죠? 이렇게 됩니다. 왜 양쪽성이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산 또는 염기가 되니까 어떤 경우는 산으로 쓰이고 어떤 경우는 염기로 쓰일 때를 양쪽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전기적 특성들은 산성형과 염기성형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요. 중성은 그렇지 않죠. 알았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중성인 거야. 이해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 탄소 R2 그건 다른 아미노산이죠. 수소 이렇게 있고요. 탄소, 산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R1, R2라고 내가 한 이유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에요.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게 있어요. 20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다가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DNA와 RNA에 의해서 애들이 쫙 붙어요. 알았지? 어디에서? 당연히 세포 안에서. 세포의 원형질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자, 이런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OH하고 H가 만나면은 뭘 만들어? 물을 만드는 거지 뭘.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 단위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연결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면 중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중합. 자, 그래서 중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갑자기 막 삐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에이씨. 이게 굿노트의 이게 에러인데 아직도 이 버그를 못 잡아. 아이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랑 연결하냐면 이쪽이랑 연결되는 거야. 알겠지? 난리가 났네. 자, 탄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2, 다음 수소 이렇게 되고 또다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결합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쪽이죠. 그렇지? 자,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물은 떨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축합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뭔가 떨어져 나오면서 결합하는 걸 축합이라 그래요. 중합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걸 다 중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합체들이 되게 많죠. 여기 있네요.
플라스틱. 자, 여러분 쓰고 있는 고무. 이거 전부 다 고분자화 물질. 그럼 거기엔 전부 다 단위체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고무라든가 플라스틱은 뭐라 그래요? 중합체라 그래요. 근데 그 반응을 물이 떨어져 나오면 축합 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차이점 알겠어? 자, 그리고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겠니? 아니, 이쪽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도 있겠죠, 뭐. 맞지? 그럼 이 펩타이드들이 계속 연결되면 이걸 뭐라, 이 전체를 폴리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어? 자,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잖아. 그제?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건 쭉 사슬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나선 구조를 나타내는 걸 단백질이라 그래요. 알겠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애가 바로 단백질이란 거예요.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3차 구조를 갖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끼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그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구조를 갖게 돼. 알았어? 그 구조에 따라서 얘는 어떤 단백질이니, 얘는 어떤 단백질이니, 이런 단백질을 갖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요즘에 단백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 바이러스 할 때. 바이러스의 세포의 표면에 있는 그 표면 단백질에 의해서 얘가 스텔스니 어쩌고 저쩌고 막 나누잖아. 그지? 그래서 특정한 3차 구조로 갖는 애가 단백질을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단백질의 형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이게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자, 이 폴리펩타이드들이 어떻게 된다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거야. 단백질을 형성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이 무수히 많은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다시 말하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여러 가지 효소 있잖아요. 아밀라제, 펩신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효소들은 효소들마다의 단백질의 모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있는 표면 단백질도 단백질 모양이 있는 거고. 그래서 특정한 3차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건 결국 이와 같은 폴리펩타이드에 의해서 나선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나선이 어떻게 꼬이냐에 따라서 특정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생물은 가끔 하지만 참 재밌는 것 같아. 재밌냐? 전공이 생화학이잖아. 생물로 바꿀까 봐 과목을. 정말 나 유전 때문에 안 바꾸려고. 야, 유전이 그 문제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생물은 외울 게 너무 많아. 내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약대 그 대학생들 제일 많이 듣는 교수님은 왜 화학 가르쳐요? 생물학 기분 되지 않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야, 외울 게 많아. 그래서 외울 게 많아서 화학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정말 생물은 외울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불쌍한 그 교수들이 생물 쪽 교수들이야. 걔들은 뭐 하는 줄 알아? 쉬는 시간에 책 봐. 까먹을까 봐. 들어가서는 다 외운 척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중간에 하나 까먹으면 그 쪽팔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까먹을 수 있지. 근데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맨날 보고 들어. 학생들은 놀아. 그 정도로 이제 외울 거는 적지만 학생님들은 뭘 해야 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푸는 게 문제인데 생물을 좀 외워야죠. 외우시면 돼요. 알았지? 자, 아미노산이 뭐 되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3차원 구조를 통해서 특정한 구조의 단백질을 만든다. 자, 그래서 뭘 구성하고 있다? 많죠. 머리카락,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그치?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탄 냄새 나잖아. 그죠? 자, 근육. 그렇죠.
뼈 등등을 구성한다. 하지만 뭐 대표적인 건 요거죠. 근데 머리카락도 뭐 일부분이고, 예,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이에요, 근육. 예. 자, 이거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어요? 효소, 그 다음 호르몬, 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효소는 뭐냐면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는 뜻인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느리게 하는 거야? 조절한다는 게 아예 빠르게 하는 거야. 자, 봐봐. 이것도 뭐 여담으로 얘기해 주는데, 우리 몸이 36.5부죠? 이게 높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반응을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근데 36.5부에서 반응을 일으켜야지 되지. 순식간에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우리가 빠르게 위험에 대처를 해야 돼. 그런데 낮은 온도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 그래서 효소가 필요한 거야. 자, 효소 역할이 뭔지 알겠지? 효소 역할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생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항체. 항체. 에너지원은 아까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서 배우니까. 그래서 효소하고 호르몬하고 항체 이런 것들은 이제 단백질의 주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았어?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뭐 봤어요? 단백질 봤죠? 음. 자, 요번에는 뭐 할 거냐면 핵산. 핵산을 봅시다. 자, 핵산은 조금만 잠시 쉬었다가 알려드릴게요. 니네 핵산까지 나갔어? 아직 안 나갔지?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나가고 있겠다, 그지? 그지? 그럼 단백질 나가고 지질 나갔니? 지질은 거의 안 가르쳐 주는데. 단백질. 얘는 다 나갔어? 신소재. 니네 신소재 안 나오지? 알았어. 오늘은 핵산까지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일단 다음 주에 오면은 선생님이 학교별로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일단 와. 응. 거기야 위에 뒤에 있지 않아? 아, 이거 오투야. 혹시 오투 있어 집에? 아니 공부. 아, 너 예전 거야? 몇 년 전? 니네는 그 뒤에 해설지 있지? 어느 거? 그렇죠. 그렇지. 일단은 오늘은 저거 다 나가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 네? 다음 시간 오면 단원별로 문제 뽑아줄 거야. 그렇지. 학교에서 오투 보는 사람 누구? 얘는 오투. 너네는 뭐가? 아, 완자 있다. 완자. 너 완자? 어디가 오투지 그러면? 대동고 오투인가? 완자. 어디가 오투야? 제1고? 석산 오투.
답지가 있던가 모르겠네. 주결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봐주자. 14페이지까지. 우리 핵산에 대한 얘기 마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게요. 자, 핵산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포의 핵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핵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핵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해 주는 애가 있어요. 이 저장해 주는 애를 DNA라 그러고요.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했다가 얘들이 뭐 돼 있냐면 암호화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암호화 되어 있으니까 이 암호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죠. 그래서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기여하는 애들이 이제 RNA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DNA와 RNA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핵산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핵산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인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이 있어요. 당.
자, 인산과 당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인산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결합돼 산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걸 인산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인산인데 이 인산의 역할은 뭐냐면 자, 인산은 바로 결합에 관여합니다. 그다음에 염기. 자, 염기는 종류. 그래서 염기에 따라서 이제 뭐 그 핵산의 종류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염기가 아데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아닌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토신이라고 하죠.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옛날에 티민인데 요즘엔 티아민으로 바뀌었죠. 타이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유라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가지로 보면 돼. 염기의 종류는. 알겠지? 총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당이 말이야. 이 당에 따라서 이제 DNA가 되고 RNA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당은 자, 결합에 관여하는 인산이 있는 반면에 또 당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통 리보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엔 디옥시 리보스. D가 이제 영어로는 뭘 때 없다란 뜻이에요. 알겠지? 디옥시 리보스.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는 뭐 D니까 뭐겠니? 다이아몬드지 뭐. 다이아몬드다 저기. DNA지 왜 다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생각나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D 할 때, DNA 할 때 디옥시 리보스가 되고 그 다음엔 RNA는 그냥 리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보스와 디옥시 리보스의 차이는 어디에만 있다? 있냐 없냐, 산소가 있냐 없냐만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구조 같은 거 가르쳐 줘? 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얘가 이제 누클레오타이드잖아, 그지?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뭐에 해당하냐면 타이드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결합을 인산결합이라 그래요. 알겠지? 인산결합. 자, 마찬가지죠. 단위체가 있고 얘들이 중합체를 만드는데 인산결합으로 중합체를 만들게 되면 뭐가 앞에 붙으면 돼? 폴리가 붙으면 돼. 됐죠? 그러면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핵산을 형성하는 경우는 이제 DNA와 RNA가 형성되는 경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누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A가 있으면 자, 이건 종류라 그랬지. 그지? 이 전체 누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아데닌이 있고 구아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연결이 되게 되면 이 연결된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얘를 갖다 RNA라든가 또는 DN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산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핵산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야. DNA, RNA. 알았지? 그래서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단백질, 그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은 굉장히 많아요. 알았지? 그런데 핵산은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야. 뭐뭐 있어? DNA, RNA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총 네 가지.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네 가지가 있어. 뭐에 따라서? 염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RNA도 마찬가지예요. RNA도 몇 가지가 있어요? 총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 이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네 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는 똑같은데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이민하고 유라실. 그러니까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는 게 RN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DNA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몇 가닥이겠어? 두 가닥이겠지. 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 생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그 신비로운 물질 중에 하나가 DNA입니다. 알았죠? 뭐 유전자 지도가 아니다. 뭐 아직도 연구 중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완성이 되긴 했지만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리페어링 시스템이 가능해. 알았어.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기형이 나올 거야. 어머, 니네 집에는 눈이 세 개라며. 우리 집에는 팔이 세 개야.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럴 건데 이 리페어링 시스템 때문에 동일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나오지 뭐. 분자구조 당연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DNA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RNA 넘어가시면 얘는 싱글 스트레인이야. 다시 말하면 단일 가닥으로 돼 있어. 단일 가닥. 알았지? 그래서 한 가닥으로 돼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데 쓰이는데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해석한다. 이게 암호잖아. 자, 암호화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해석해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되어 있는 게 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RNA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기능에 따라서 리보솜 RNA, 메신저 RNA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마도 뒷부분에 대한 그 유전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 우리는 물질의 종류잖아요. 그죠? 물질의 종류니까 그거만 알면 돼. RNA와 DNA가 핵산에 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 DNA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얘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자, 이게 뭐 일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그 두 가닥들이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상보적 이 한 단어가
무조건 시험에 나와.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와 염기의 상보적 수소결합. 당연히 어디에 나올까? 서술형에 나옵니다. 알겠어? 근데 염기의 수소적 결합이라고 그래도 감점 줘. 뭐가 돼야 돼? 상보적 수소 결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짝꿍이 있다는 뜻이야. 그지? 자, 아데닌이 있으면, 자, 아데닌과 짝꿍 누구야? 예. 타이민. 알았지? 타이밍이 되고. 그 다음엔 구아닌이 있으면 시토신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DNA에서 자, 이런 식으로 상보적 수소 결합을 하는데 그 수소 결합은 지금 이런 애들들이 수소 결합이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DNA 유전 정보는 몇 가지 염기, 이와 같이 염기들이 있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DNA인데 얘들이 이제 뭐 다양한 순서대로 계속 연결되는 거야. 알았어? 다양한 순서 뭐 구구 뭐 아구 아이 아오구 아오구 막 이렇게 이러죠. 알았어? 그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이 되는데 그 연계들이 이제 세 쌍이 하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유전 정보가 대부분은 정크, 쓸모없는 유전 정보야. 알았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이 형질로 발현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정크가 없으면 없을수록 뭘까? 정크가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일수록 굉장히 그 진화된 생명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발현 안 되는 애들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이 연구를 다 하다 보면 희귀병이니 이런 거 연구하다가 아 이건 그런 기능을 갖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정크 없는 그 개체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개체들을 상상을 해서 이제 영화 만든 게 뭐 엑스맨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히어로즈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들. 자, 그래서 DNA 유전 정보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RNA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학교마다 어느 선까지 가르치는지 선생님이 좀 봐야 돼요. 알았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전자 중심설까지 가르치는 도라이들도 있을 거고 그냥 요 정도만 또는 어떤 사람은 구조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르치는가를 선생님 보고 공통적인 내용 말고 추가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 여기 정도에서 학교마다 가르치는 것을 볼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치? 우리 다음 시간에 오면 그 얘기 좀 해보자.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